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사진을 찍으실 때 카메라의 높이만 잘 잡으셔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메라를 바닥에 낮춰서 촬영함으로써 깊이감 있고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는 연출법과 피사체 중에 주제가 되는 물체가 촬영자의 중간에 위치할 때 그 부분에 높이를 맞춰서 촬영하는 연출법,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경치를 찍을 때 카메라를 높은 곳에서 찍는 연출 방법을 활용해서 좋은 구도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자기 눈높이나 또는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찍죠. 자, 그런데 소실점이라고 하죠. 자, 이 양쪽이 다 기울어져서 저 안쪽으로 모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구도를 아예 땅바닥 가까이에서 붙이면 되게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낮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사진이 더 웅장하고 깊이감이 있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눈높이나 이런 위쪽으로 두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땅바닥 가까이에 붙여서 잡아보시면 훨씬 더 웅장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찍어보도록 할까요? 상당히 웅장하게 나왔죠? 지금 이 사진은 아래쪽에서 찍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가까운 부분이 좀 커지고요. 뒤쪽은 좀 작아지면서 이런 소실점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좀 웅장하게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평면적인 사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사람이 줄을 서서 찍는다든지 뭔가 물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깊이가 있는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소실점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소실점이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쪽에서도 모이는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찍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소실점이 약간 우측으로 약간 쏠린 거죠. 이게 중앙으로 오게 되면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높이가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중앙이 위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더 낮아졌으면 훨씬 더 사진 구도도 좋고 보기도 좋은 사진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실력이 갑자기 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숲길 사진입니다. 자, 아까하고 다른 부분은 아까는 이렇게 모이는 소실점이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 붙여서 찍으면 괜찮게 나오는데 이런 사진은 약간 다르죠. 자, 이거는 밑으로 내리게 돼도 그렇게 이쁘게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실점이 내 발의 위치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실점이 이렇게 중앙으로 잡히게 되면 땅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심심해지고 특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높여서 찍는 게 좋겠죠. 그 대신 명심해야 될 것은 길이 끝나는 소실점이 센터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주는 게 위쪽이 좀 더 넓게 나와서 안정감 있고 이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보다는 아래쪽이 더 낫죠. 길이 끝나는 부분이 너무 위쪽으로 나오게 되다 보면 답답해 보이죠. 위쪽이 너무 좁아서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평지의 경우에요. 자, 이렇게 쭉 펼쳐진 평지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수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선을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면을 전부 아웃칸으로 나눠주게 되는 이 가이드선이 반드시 있어야 이런 평지를 찍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지선과 이 가이드선이 수평을 이루어야만 하겠죠. 그걸 제일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지를 찍을 때는 평지가 또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중간 정도 선에서 맞춰주시거나 약간 아래로 하거나,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마트폰을 하늘 쪽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위쪽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땅과 수직으로 든 상태에서 그대로 좀 들으세요. 위쪽으로. 자, 들다 보면 조금 더 왜곡이 덜 되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찍어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수평이 돼서 사진이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찍을 때는 손을 이렇게 위로 뻗어서 찍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높은 위치에서 들고 찍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식의 경치입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비스듬히 찍지 마시고요. 자, 수평을 이뤄서 찍어 주시는 게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그냥 밋밋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풀들이 다 서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딱 수평으로 같이 세운 상태에서, 자, 높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 찍으면 훨씬 더 멋있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볼게요. 네, 그럼 훨씬 더 모양이 더 낫죠. 네,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는 걸 습관을 들이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똑같은 게 또 패턴식으로 반복될 때도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찍는 것보다는, 자, 이것을 최대한 수평으로 잡고 찍어줍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 모양의 사진은 스톡포토 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료 사진과 유사한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장소만 잘 선정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찍기도 쉬우면서 배경화면 같은 곳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스톡포토 사이트 중에 유명한 곳인 pixabay.com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패턴을 한번 쳐볼게요. 패턴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되는 문양을 어떤 식으로 찍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잎들이 반복되는 문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깃털 같은 게 반복되고,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고 쓰임새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찍는지 한번 잘 보시면 전부 수평입니다. 이 수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벽돌이나 그 다음에 나무 벽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 벽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문양이 뭔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쪽이나 이쪽에서 찍지 않고요, 정면에서, 자, 수평이 되게 찍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서 이쪽과 이쪽이 수평이 되게끔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이런 패턴 문양을 멋있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뭇잎과 이 카메라가 수평이 돼서 찍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전부 수평이에요. 그렇죠? 이런 바다도 어때요? 어느 정도 반복되는 문양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다지 큰 감을 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보시면 전부 수평으로 찍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기존에 찍힌 사진들을 한번 보시고, 이 사진들은 어떤 식으로 찍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찍어야겠다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라든지 뭐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천장 부분도 어때요? 천장과 내 카메라가 수평이 돼서 찍힌 거죠. 자, 이런 반복적인 문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쓰일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런 거 찍으실 때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찍어주시면 훨씬 퀄리티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식의 문양이죠. 반복되는 문양은 길거리에 가시다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한 커트 찍어 놓으시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가시다가 뭔가 이렇게 약간 반복된 모양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찍어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반드시 쓰일 곳이 있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뭐 이런 스톡포토 사이트에 올리시면 누군가 이런 걸 다운받았으면 전부 다 또 계산이 돼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염두에 두시고 이왕이면 찍으실 때 신경 써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거 한 송이 두 송이 찍으실 때 보면 이렇게 멀리서 찍으시는데, 이건 무조건 앞으로 가서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훨씬 더 모양이 멋지게 나와요. 이게 화면을 꽉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것도 좀 더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원래는 이런 것도 좀 더 붙여서 찍으면 더 멋있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찍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햇볕이 많이 비치는 상태에서 찍는 게 좋아요. 그늘이나 어두운 곳에서 찍게 되면 이게 명암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이 그냥 밋밋해지죠. 그러니까 밝은 곳, 햇빛이 쨍 하고 비치는 곳 이런 데서 찍어야 명암이 확실하게 먹어 들어갑니다. 밝고 어둡고 이렇게 돼야 시 자체가 확실히 부각되겠죠. 네, 그것만 좀 명심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가 중간쯤에 있을 때입니다. 내 머리하고 다리하고 사이쯤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이렇게 난간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찍는 것보다는 이 난간의 끝부분 있죠, 제일 위에 마지막 부분, 자,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카메라를 낮추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찍으면 훨씬 더 멋지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위에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카메라를 내 눈높이 또는 가슴 또는 바닥 이런 식으로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진이 연출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명심을 해서 찍으세요. 그러면 당장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찍었던 사진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